안녕하십니까. 오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좀. 어제 당직하고 와가지고, 예, 좀, 아, 음, 제 예상이 빗나가서 조금 그러네요. 저는 피곤해 아, 보이셔가지고 논문 쓰느라고 밤새셔서 피곤하신 줄 알고. 음. 네, 그거는 아니고 당직 가셔가지고. 예, 네. 입술이 파랗게 질려 가시는 게 좀, 예, 지금 좀, 예,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아마 이번 주가 더 또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이번 주요? 예. 어, 바쁘세요, 요새? 예? 이거 감사 기간이라 가지고, 네, 예. 이제 이번 주 뭐 이것저것 겹친 게 감사하고 뭐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네. 논문도 써서 금요일 날 이제 쓴 만큼 또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잠깐, 요번에 이제 논문,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발표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만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지도 교수님 책 개정하는 거 보다가, 시간은 많이 없고, 식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만나서 식사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요번에 박사학위 논문 발표하는데 심사위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분, 그분 얼굴을 딱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간절한 거, 굉장히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왠지 그 얼굴 모습에서 진용균 하고님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하자마자 오늘 아까 메일 보니까 그 개인정보 동의서하고 학위증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내주고, 12월 달에 또 논문 심사하게 됐습니다. 좀 논문 막 읽어봐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뭐. 제가 이종률 아버님한테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아무래도 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뭐랄까,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으시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람이 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많았고 또 현장 소장이 심지어 뭐 한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음주 가무를 하고 네, 아침 6시에 나와서 출석 체크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 많이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부터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음, 많이 또 그런 문화도 없어지고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요즘. 네, 김영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저희 뭐 얘기하고 있었냐면, 일단 논문 관련 얘기 좀 뒤로 빼고요. 일단, 제 이종률 아버님한테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니까, 실제 그런 거를 많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요즘엔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화풀이 먼저 한번 하고요. 다시 밥 시켜놓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화풀이 하고 밥을 시켜놓는다고요? 같이 밥 시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뭘 밥 하신다고요? 다 모아놓고요.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또 저도 이제 그래도 이제 쌓이니까요. 네. 뭐 운동 저는 주로 이제 운동하고 그렇게 푸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술 음주 감호하고 뭐 그런 걸로 해서 많이 푸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뭐 각자 근데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셔버리면 그 다음날 이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다음날 딱 돼버리면 이거 뭐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일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는 것 자체도 일단 제 컨디션 평소 컨디션하고 달라버리니까 얘도 제어해야 되지 또 할 것도 있지 막 이래버리니까 음. 진영근 아버님은 그런 스트레스 어떻게
아, 주말에 뻗었다고? 뻗었습니다. 네.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뻗는 사람들이 많지? 왜, 지난 왜 이렇게 주말에 다들,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이요? 음, 그렇구나. 우리 진영이라고님은 지금, 어, 상당히, 상당히 힘들어 보시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 힘듦을?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이 계획대로 참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쓰는 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일단, 이게 또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이게 딱 언제까지 낸다고 하면 네. 보통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바짝 이제 쓰는 게 이게 습관이라 가지고 이게 소위 금요일까지인데 말하는 슬로우 스타터. 뒤로 갈수록 아, 이제 붙죠. 네, 수요일 저녁쯤 돼야 또 이제 또 포트를 좀 낼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어제 당직하고 오늘 풀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이제 예, 맨정신으로 좀 다시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강다인 아버님은 어떠세요? 뭔가 이제 해야 될 과업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저도 아까 진영 학원님 같이 좀 그런 게, 일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뒤로 미룰 때까지 밀어놨다가, 아, 도저히 미룰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아주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막 이렇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면 발동이 안 걸려요. 음. 미리미리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작가들이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다. 왜냐?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하는 거 제가 칼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저께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교정한 거 갖다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교수님 칼럼을 정기적으로 좀 기고해야 되겠다고 이거. 그래야 좀 뭔가 더 나를 몰아붙이지. 이게 안 그러면 사실 논문이라는 것도 내가 요번에 투고해야지 했다가 뭐 조금 일정이 좀 미뤄지거나 그러면 뭐 다음에 하지 뭐, 야, 자꾸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우리 이정민 아버님은 좀 이정민 아버님은 그러지는 않으시겠네요. 뭔가 계획이 있으면 이게 뒤로 밀려버리면 다 밀려버리니까 안 되니까 미리미리 다 하시겠네요, 이게. 현장에서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죠? 그, 예. 네, 공종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하나가 밀리면은 10개 공종이 있으면 열흘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좀 웬만하면은 미리 좀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음. 안전기술지에 저걸로 칼럼 올려주세요. 저 근데 안전기술지에 저걸로도 생각해봤는데,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은 게, 안전기술지가, 왜냐면, 안전기술지가 오프라인 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되게. 그리고 또 검색해서 걸리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 혹시 safetyfirst.com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데인데, 온라인 업체인데, 거기 편집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기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적당한 뭔가 이렇게 좀 하나 해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매달 쓰는 것도 괜찮고, 뭐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막 이렇게 뒤져보고 뭔가 막 자꾸 논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저작물이 자꾸 나와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또 우리 학우님들한테도 계속 좀 보내드리고 하면서 좀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라이브 가을 학기 종강도 있고, 뭐 지금 들어오시는 게 계신 분이 몇 분 안 되시지만 뭐, 할 수 있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뭐야, 일단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서 진영균 학부님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좀 결단의 시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좀 결단을 내려가지고 저도 좀 정기 기고를 하든 아니면 1년에 논문을 몇 편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영어 논문을 쓰든 뭐 하여튼 뭐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조만간에 하나 지금 투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마냥 편한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종락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학기째시죠? 그거 기체입니다. 두 번째 학기요? 네네네. 그러면
편입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두 학기 남은 거예요? 네, 어, 이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건 아직 없으시죠? 네, 아직은 음, 없습니다. 음. 제가 강다일 학원님한테 오늘 다른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원, 대학원 과정 들어가기 전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었어요.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면 뭐 어떤 이점이 있고,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어, 대부분의 저한테 제가 처음에 어떤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대학원이라는 데를 가면 이게 또 온라인 대학도 아니고 오프라인 대학이고 그럼 가면 코스웍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근데 투자되는 돈도 한 3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의 그쪽으로 굳어졌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좀 생각이 달라졌던 게 아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하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은 아니 씨, 그 사람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이라는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최저감과 나온 다음에 최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이거 뭐 뭔가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제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일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것에 맞닥뜨렸을 때 마음가짐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AI,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창발적인 특성들, 새로운 걸 자꾸 창조해내는데, 그게 A하고 B가 섞여서 A 다시나 B 다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C를 만드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는, 이게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비판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비판. 비난하고 다릅니다. 비판은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음의 가치를 결과로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는 거죠. 냉정하게. 얼마 전에 제가 한겨레 신문사 기자하고 좀 싸운 적이 있는데 뭐 갖고 싸웠냐면 중대재해처벌법 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인데 아니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어? 너무 경영자 편 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악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난 어느 쪽에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완벽한 편향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근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내 주장을 할 때 논거를 갖고 주장을 했다. 근데 기자분은 어떤 논거도 없이 자꾸 잘못했다. 무조건 논어가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난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편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거를 대시라, 근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내가, 제가 경영자 편에 서서 그렇게 한다는 그 논거를 좀 대바라고. 그래야 서로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니, 내가 중첩법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얘기하지 않았고, 이게 현장 작동성이라고 하는 기본 기준에 맞춰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기존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술 기준이라든가 현실에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의 형식을 빌려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개정이 될 때는 지금 현재 중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메워가는 방식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얘기한 거지. 이제 그렇게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창 대학원 과정에 들어갔을 때, 학생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기자하고 싸운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쪽에서는 어떤 논거도 안 됐어요. 그럼 그거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뭐 그쪽은 그쪽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 생각하는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서로 악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를 갖고 서로 논리로 붙었단 말이에요. 논리로 붙었을 때는 감정을 쏙 빼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을 갖고 상대를 끊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근거를 갖고 서로 싸워야 되는 거죠.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이렇게 있어. 너도 근거를 갖고 얘기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얼마 전 얼마 전에 어저께 저희 지도 교수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정한 거 딱 갖다 드리면서 저는 그것만 드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교수님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최 교수 잠깐만 네? 그랬더니 여기 한겨레 신문에서 저 한겨레 기자랑 싸운 적 있냐고 기사가 났다고 그랬지. 무슨 기사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뭐 말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잘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기자분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근거를 갖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판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한테 없는 능력치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권위에 도전할 줄 모르는 권위. 안전 세계에서도 그 기존에 누군가가 만드는 권위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도전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으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내세우는 어떤 가치를 그냥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허점에 대한 근거를 갖고 상대하고 건강하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치열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소위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반대쪽으로 못 보잖아요. 왜냐면 반대쪽으로 주장했다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뭔가 자기 검열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은 저는 대학원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트레이닝은 정말 여러 어떤 선행 연구를 연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박사과정 졸업하면 뭐라 그러냐? 박사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말로 연구자라고 그래요. 연구는 공부랑 달라요. 공부는 기존에 있는 지식 체계를 답습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한 번 더 보고 하지만 연구는요. 기존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연구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기존에 무조건 맞다? 그러면 새로운 걸 뭐 어떻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그 생각의 단초를 만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이 지식 체계를 답습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진영이라고 형한테도 그랬어요. 요번에 석사 과정 빨리 끝내시고 박사 빨리 가시라고 가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그 학생인 과정에서 진짜 해볼까 안 해볼까 한번 해보시라고. 영어 논문도 써보고 그러면서 막 리젝 당해가지고 내상 입어가지고 진짜 양화대학을 가야 되나 이거 내가 막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결국 다 나한테 자신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종래 아버님 나중에 한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볼 일 있으면 진지하게 저하고도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면 네, 세뇌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강다일 아버님하고도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까 다른 수업에서도 그렇고 그 대학원 진학하는 거 저분은 그 강다일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학교도 벌써 다 정하고 지도 교수님도 다 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현실에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 과정이 있던데 이럴 때는 난이도가 더 높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석박사 동시 과정은 뭐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저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떤 과정을 마쳤을 때, 무난하게 잘 마쳤을 때, 내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그러면 뒤에 박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석사는 그렇지 않아요. 석사를 호칭으로 불러주는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나한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훈장으로 작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박사 과정 가려면 석사가 있어야 되니까 석사는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깊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쓰는 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논문이라는 과정 자체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것도 비판적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전에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 바쁘지, 사실 받아들이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책도 잘 안 읽고,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단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것도 잘 읽지도 않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하고 기존의 어떤 체계에서 잘못된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뭔가를 봤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그래야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없으면 논문을 어떻게 써요? 못 쓰죠. 주제조차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건 뭐 대기업의 상권이니까 맞을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끊임없이 필요한 거죠. 진짜 그런가? 그리고 내가 논문을 기본적으로 얼개를 맞춰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죠. 이게 맞나? 진짜 그런가? 근데 거기서 나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그런 거죠. 내가 기존의 내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많이 받는가. 그래야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그리고 이 저기 뭐냐, 논문 심사할 때 결국 심사위원들이 검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 검증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 네 생각 아니야? 객관화 시켜봤어? 그럼 객관의 근거를 대봤어? 그걸 여기에 녹여냈어? 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그거를 기존의 연구자들 말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게 얼마큼 파급력이 있니? 그게 결과로서 얼마나 잘 도출됐어? 개선 방안까지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 거야? 이런 걸 심사 과정에서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에 유지가 어떻게 들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논문 심사 제대로 안 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게.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 아파지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영근 학원님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본인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근데 뭐 사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저 박, 야, 박사학위 논문 심사할 때는 외부인이 못 들어가니까 그거 촬영하거나 못했지만, 저 석사할 때는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공개 발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석사 논문 발표한 거 촬영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생각 드는 게, 그런 게 처음이니까 그렇게 신랄하게 막 까이고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많고 이런 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뭐 한번 거쳐야지 뭐. 그 과정 안 거치고 졸업 못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대학원 과정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주에 한 번 학교 갑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대학원 과정 어때요? 대학원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학원 과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코스웍을 밟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과정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이 있는데, 중요도 따졌을 때, 코스웍은 변별력이 없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 학교 가서 뭘 공부하겠냐 이거죠. 그래도 가서 수업이란 걸 들어야 되고, 내가 논문이라고 하는 나만의 특정의 과정을 거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기본 코스라고 하는 코스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뭔가 제대로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학교 가는데 논문 안 써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그만두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나오면. 왜냐면 일단 지금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 석사 과정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코스역을 하는데,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듣고 논문 안 쓰고 하는 건 너무나 쉽겠죠. 뭐 누구나 다 하는, 그건 사지 육심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서 본인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 도대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졸업을 해버렸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박사학위 과정을 가고 싶어. 그럼 박사학위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석사 과정의 논문이에요. 그게 서류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해요, 그거를. 근데 만약에 내가 석사 학위
석사 과정을 끝냈는데 석사 과정 때 내가 논문을 안 써가지고 내 논문이 없다. 박사과정 못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사는 그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이름 뒤에 호칭으로 불러주지 않아요. 누구누구 석사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사는 결국에는 이건 중간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통과 의뢰입니다. 박사를 하기 위한 통과 의뢰인데 이때 정작 해야 될 거 안 해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그래서 당장에 그만두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본인한테 제가 봤을 땐 그 꼬임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본인을 들어오게 하는 교수가 있으면 그 교수는 그말 학자도 아니라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진짜 어떡하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학교에 알아봐서 뭐 일단 코스로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친다.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학교에 알아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논문 쓰라고. 무조건 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교수님 근데 논문 이제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과정으로 바꾸긴 바꿨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책이 있죠. 그 책을 추천했죠. 일단 논리적인 글쓰기 읽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니까 그 논문의 힘이라는 책은 무조건 논문이라는 글의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전연구 방문은 이렇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미 뭐 어느 정도 기본기를 알고 가시는 거니까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종을 하고 좀 조만간 만나면 한번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왜냐면 잘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주체적으로 깊이 있게 뛰어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원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계기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와, 내가 이거 왜 안 하라 했지? 뭐 아니 왜 내가 이걸 생각 못 했지?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꼭 빠질까 봐 지금. 좋은 거죠. 푹 빠지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글도 쓰시고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러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왜냐면 아, 얼마 전에 제가 차 샀잖아요. 그죠? 독일차 샀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차 샀는데 저기 영업사원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 안 가는 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요. 매뉴얼이 있는데 한글로 된 매뉴얼 말고 제가 영문 매뉴얼 찾아달라 그랬어요. 이 못 믿겠다. 이 번역 내가 한 게 아니라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아니, 누가 건드린 거 말고 원서를 좀 갖다 줘라. 내가 좀 읽어보게. 그래야 내가 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 영업사원 입장에서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이 사람 뭔데 씨 갑자기 그런 걸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못 구하겠다 그래서 됐다고 그럼 내가 저기 구글로 아침에 나오니까 내가 직접 쳐서 보겠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도 대학원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 생긴 습관이에요. 그런 게. 출처를 내가 뭐든지 간에 난 네 얘기는 안 믿을 거고 난 출처를 보겠다. 최초에 이거를 만든 사람 읽어보겠다. 이종래 아버님도 그렇게 아니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잘못 수용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그릇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엔진 오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는 10월 31일 날 받았는데 지금 오늘이 13일인데 거의 2,000km 넘게 뛰었어요. 왔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차 처음에 길들이기가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길들이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엔진오일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서 점도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의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애정이 있다 보니까
얘 엔진에 맞는 걸 좀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걸 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GS 칼텍스에서 그 담당하는 분하고 또 소개받아가지고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해서 갖고 있는 제 생각과 그 영업사원이 말해주는 거 너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못 믿겠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일단 본사에서 내는 거 좀 제가 독일어는 제가 몰라서 독일어로 주시면 제가 번역이 안 되니까 영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이게 빨리 이거 마스터하고 저 독일어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긴다고요. 뭔가, 아, 이거 빨리 하고 이거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 책을 교정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 책 쓰는 방식을 옆에서 주의 깊게 막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뭔가 번역할 때 똑같은 원서를 저랑 같이 보는데 왜냐면 저는 교수님 책 그 교정할 때 이 교수님이 쓴 것 말고 참고했던 원서도 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서 가져온 게 맞는지 확인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딱 번역해서 내가 한 거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한 거 딱 보려고 그러면 일단 단어 선택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세련됐다 그럴까? 교수님이 쓰는 단어들이 되게 세련된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지? 대단한데? 뭐 이런 거. 근데 그 해답이 어디서 풀렸냐면 예를 들어서 제임스 리즌이 쓴 휴먼 에러라는 원서 내에서 어느 부분을 인용했다고 쳐봐요. 그럼 가서 내가 그 보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런 그 책을 갖고 있으니까. 자, 쭉쭉 보다 보면, 어? 야,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번역했지? 알고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석사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고용노동부 출신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청자까지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오셔서 이제 저희 학교로 오신 건데, 이분이 고용노동부 있을 때 선발돼가지고 저기 독일에 일본에 있는 교토대에서 사회법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사회법 공부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어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 제가 원서 보더라도 저는 영어만 겨우겨우 하니까 영어 관련된 내용만 보면서 막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책을 세 권 놓고 같이 보는 거죠. 영어 원서 보고 독일어 원서를 보고 일본어 원서를 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겠어요. 이게 같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훨씬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련된 유려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보면서. 왜냐면 뭐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O 45001 관련해 가지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책 이제 교수님이 막 쓸 때 옆에서 거의 같이 밤새면서 저도 교정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같이 원서 막 펼쳐보면 공간은 다르지만 저도 막 보면서 이제 막 번역하는데 어, 일단 속도가 다르고 정말 빠르게 막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뭐 한 단락을 빠뜨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급할 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제가 같이 하면서 야 근데 교수님 되게 특히나 ISO 관련돼서 보면 ISO 같은 경우는 국제 기준이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있을 거 아니에요. 책들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같이 보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게 다채롭게 어떤 정보를 깊이 있고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또 느꼈죠. 그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죠. 되게 뭐. 음. 진영이라고님 화이팅입니다. 진영이라고님 화이팅해요. 화이팅. 네. 네, 지금 저기 되게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근데 그 뭐 혼자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강단이라고님도 좀 있으면 저렇게 될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군가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저렇게 봐. 나도 이제 저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영사고님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 시기 딱 되면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다 갔다 왔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먼저 다 입대한다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와라. 너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등병으로 딱 육군훈련소 갔는데 주일에 저기 뭐야 미사 드리러 성당 갔더니 군종병으로 내 친구가 와 있더라고. 그냥 제대 한 달 남았다 그러고 나 이제 입대한 지 한 달 됐는데 예,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한없이 부러웠어요.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김수아버님도 예, 뭐 저기 대학 가실런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뭐 나중에 다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임계점을 계속 올려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려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좀 뭐랄까 생각에 있어서 효율이 바뀌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거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검증을 그렇게 받고 나면 참 다양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씨, 나 저기 양화대교 가야 되나? 오늘 좀 떨어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왜냐면 그렇게 하찮게 보여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삶을 사는 게 맞나? 막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결국 그런 게 딱 지나가면서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심의 가거나 이럴 때 다른 연구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 해왔을 때 거기서 자신 있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과정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한 번 더 고민해 봐요. 아, 박사까지 악착같이 해야죠.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사는 뭐 호칭으로 불러주지 않아요. 결국 학사 과정은 박사 가는 징검다리니까. 그리고 또 한 번 해볼 만한 자리라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해볼 만한. 더 늦기 전에.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이때 한번 확 한번 해보는 게. 석박사 동시에 논문 두 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석사, 박사, 저기 뭐야, 박사 졸업하시려면 저희 과기대 같은 경우는 총 논문 3개 써야 됩니다. 예, 왜냐면 연구실적문이라고 해서 저 뭐냐 영어 논문도 써야 되고 무슨 논문 써야 되고 예, 3개 써야 돼요. 박사 졸업하려면. 예. 그러니까 보통 박사 학위 이렇게 딱 받으면 자기 논문을 책으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제 지도 교수님도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어 내시기도 했고 저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서 이렇게 한번 쓸까 좀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나면 한번 어쨌든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위 논문 딱 하면 이름이 저자예요. 제 이름이 저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쓴 거잖아요. 그 한 카테고리에 있는 저작물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은 게 한 번 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한 번 써보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럼 다음번에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네. 너무 맨땅에 헤딩을 너무 많이 했네. 했던 걸 계속 중복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했네.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게 된단 말이죠. 제가 말이 앞서는 인간이 되기 싫기 때문에 뭐 미리 선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하고 나왔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저희 그 지도 교수님 이렇게 책 쓰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본인이 한번 이게 결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칼럼도 한번 써보면 야, 이 사천자 이걸 써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지? 뭐부터 가져가지? 뭐 이러면서 계속 해야 본인이 습관화되고 뭐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이 마련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책도 한번 써보면 그게 뭐 별거겠습니까? 다 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아, 나는 베스트셀러 쓸 거야. 그러면 너무나 부담되지만, 뭐 어쨌든 난 책 완성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쓸 수 있죠. 또 그걸 계속 써야 감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독자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소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써야지 좋은가,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결국 안 쓰면 모르죠. 뭐. 써봐야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어. 근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많지만, 저는 글 잘 쓰는 남자가 참 멋있습니다. 글로 상대를 설득한다. 아, 이건 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김홍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오늘 좀 늦게 끝났습니다. 네, 아, 좀, 예. 아, 네, 예, 뭐, 저기, 항상 우등생이시고. 또 오늘 보니까 그 노동 4.0 그 자료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 서론 읽어봤거든요. 근데, 네. 어떠셨어요? 서론 딱, 그, 거기 그 한 줄이요. 네. 물론 전반적인 그 맥락 이해까지 못했지만, 그 50대도 네. 다시 공부해야 되나? 뭐 그쵸, 그쵸. 교육받아야 되나? 뭐 이제 그쵸. 이런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려고 보다 보니까 뒤에도 네. 요약본이긴 한데, 중요한 그 핵심어들이 많이 보여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했습니다. 저도 그 연방사회부 장관 그 사람의 서문을 딱 읽었을 때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일단은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 지식 노동자에 대해서 나온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결국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뭐 바닷가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향유했던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20대까지 공부했던 걸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을 살 수 있을지는 몰랐겠지만 이제 앞으로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김홍철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대에 다시 또 어떤 전공을 또 해서 또 다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고 이런 사회로 점점 바뀌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또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또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종근 학우님한테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게 또 다른 가능성과 또 다른 기회와 내가 미처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의욕이나 신체적 능력이 안 돼. 얼마나 서글퍼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 내가 가까스로 알아냈는데 이거 하기에 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또 하고 싶을 때 열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등급계 부담자격 관리라거나 하는 교과목을 딱 설계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뒀던 건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통증 관리다. 이거 아프면 안 된다. 삶의 질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재수 없으면 한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12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의 질에 있어서 내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기, 또 나중에 죽음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픈 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평균 수명 자체만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되게 되고 아프고 맨날 병원에 있고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게 내가 여태까지 향후하고 누렸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보다 더 뭔가 생물학적으로 뭔가 활기가 있을 때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렬은 조만간 만나가지고 이게, 이게 세뇌 드리블 하기 시작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아, 큰일 났네. 예.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이 학위 과정에 나만 당할 수 없다. 누군가도 같이 한번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뭐 예. 그런 거야 뭐. 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홍철 아버님 보세요. 본인이 이렇게 막 예? 자기 자신의 적성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셔가지고 막 졸업도 늦추시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참 대단하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지난 주말 동안 또 책을 교정을 하면서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보면서 눈이 침침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서글퍼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게 이렇게 참 답답한 거구나. 여태까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잘 보였던 것들이 물론 그게 기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좀 마사지 해주고 좀 하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긴 했지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언젠간 이런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이런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더 볼 수 있을 때 더 많은 걸 해봐야 되겠다. 더 많은 걸 나의 저작도 많이 남겨놓고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주말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이 저한테 또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으로서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어떤 책을 개정판을 내는데 거기에 보필에서 들어간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내용을 다시 곱씹으면서 읽었을 때 뭔가 마음을 울리고 가슴 머리를 띵하게 치는 해안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또 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3일 동안 열심히 바라봐서 교정했던 그 시간에서의 부작용으로 눈이 침침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결국 뭐 좋게 생각하면 그게 그런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저기 김홍철 아버님이 연구하시는 거 잘 되십니까 지금? 이게 레퍼토리가 된 것 같은 게 이제 안전히 지나면 제가 얘기 쭉 하면 거의 마지막에 이제 김홍철 아버님이 이제 저는 뭐 연구했고 요거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연구가 잘 되십니까? 그 공부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연구로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연구 주제라든가 연구 구상까지는 좀 어렵고요. 네, 그냥 아주 초기 과정,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 네, 그러니까 북한이 될 주민 정책 지원 정책, 통일 정책, 조금 확대하면은 고용 정책, 취업 지원 정책의 경영학적인 관점, 경영 전략적인 관점을 융복합해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그 대상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세부적으로 하긴 좀 어려워서 지금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 그동안 배웠던 그 순서대로 그 네, 연구 구성대로 그냥 메모하는 음,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랑 다음 주 두 주가 남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주 동안은 이제 강의들 빨리 듣고 좀 자유롭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이라도 좀 진척시켜 보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음. 그게 하는 정도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게 많죠. 많은 걸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진영균 아버님 네? 혹시 삐졌어요? 제가 막 놀려가지고 아니요, 아닙니다. 표정이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저렇게 자꾸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거의 위치 이탈 상태라서 지금 기본 열어놓고 화면만 보고 그러니까 약간 어리 빠져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많이 조촐해 보이십니다. 많이 피곤해 보십니다. 네, 근데 이 정신에 또 제가 그 아침에 수영하면서 같이 그거 이제 헬스도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끊어놓고 11월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오늘 이제 당직하고 시간이 나서 또그 정신에 또 헬스 또 가서 또 1시간 반을 또 운동을 하고 왔더니 또 더 지금 삭신을 쓰시고 예, 지금 아마 아, 한 10시 끝나고 누우면 한 5분 안에 잘 것 같습니다. 아, 저기 그러니까요. 그 참
근데 저는 우리 진영이 아버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러,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러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운동하러 가질 못해가지고 지금 미치겠어요, 진짜. 강다현 아버님은 지금 요새 무슨 운동 하신다 그랬죠? 요새 저도 못 가고 있어요. 아, 헬스, 우리 헬스. 네. 헬스 끊어놓고 못 가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운동화 빼왔어요. 저는 진짜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 VIP일 거예요. 등록만 하고 가지 못하니까 이거 완전히 막 시간에도 다 가고 또 홀딩도 안 해. 왜냐? 갈 거니까. 홀딩하지도 않고 계속 시간대로 가고. 아, 그래도 운동을 좀 저도 이종락님처럼 이종락님하고는 좋아하는 운동의 어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근력 운동이나 기능성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운동 되게 하면서 막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막 뭐 하면서 그 근육의 미묘한 변화라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막 재밌고 막 이러는데 최근에 그런 걸 느껴보질 못해가지고 좀 요새 스트레스가 좀 어느 정도 쌓이는 편입니다. 우리 김홍철 아버님은 혹시 운동하세요? 어떤 건강 관리 왜냐면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게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저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하세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뭐 진짜 완전히 뭐 우리 학원님들 다 보면 이종일 학원님은 뭐 리그 안 갔다 뿐이지 거의 뭐 매니아 수준이고 진영일 학원님은 뭐 아침에 그 바쁜데 수영에다 헬스에다가 막 삭신 쓰실 때까지 이렇게 하고 김사 학원님도 아까 보니까 무슨 저기 운동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결국 지금 문제는 강다인 학원님하고 저만 근데 나는 신발도 안 찾아왔는데 계속 다닌다 그랬는데 가질 못하고 있고 음, 필라테스 저희, 한 달 만에 갔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운동하는 데 있어서 보면 VIP예요. 등록만 해놓고 나오질 않고. 제가 못 지금 놀, 여기 네. 앉아있는 자리가 네. 자전거거든요, 자전거. 네. 진짜요? 네, 근데 3시간을 연달아 수업 듣는 동안에 발 한 번도 안 굴렸어요. 아, 진짜 예전에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운동 한창 할 때 그런 걸 떠나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곡을 배우는데 화성악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화음이 들어가 있는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타하고 피아노 중에 고르라 그래서 좀 피아노를 골라가지고 제가 이종훈 아버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포기할까 봐 피아노를 샀다니까요. 제가 집에 사놨어요. 근데 포기할까 봐.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포기 안 하고 할 줄 알고 나중에 그 빨래 거리로 사용했는데 앉질 않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참 의지는 굉장히 강했지만 결국에는 피아노가 제 용도 결국 아는 사람 좋습니다. 그 아들이 피아노 학원 다닌다는 피아노를 사달라 그랬는데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내가 막 울컥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는 가져가 나 안 써. 줬어요. 참. 그러니까 일단 일정상 11월까지 바쁠 것 같고 이제 12월 달도 바쁠 것 같지만 시간 내 가지고 왜냐면 제가 또 다니는 데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 끊었던 이유는 언제든지 가겠다였거든요. 언제든지 가는 게 아니라 뭐 안 가게 되더라고. 뭐 새벽에 어떻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런 걸로 따지고 오면 저도 열의가 많이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뭐 하루라도 안 빼놓고 이게 운동을 어떻게 안 해? 말이 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싶어도 이게 몸이 신체가 안 따라줘서 못 하고 이럴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이종주 하고님 세뇌할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공부하자는 건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공부하자는 네.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예. 지인은 출근 전에 피트니스 가서 샤워하고 그러니까요. 출근하기 전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고 샤워할 정도면 패턴화가 된 거야.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거 하기까지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좋죠. 아침에 딱 운동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창 좋은 루틴이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영어 공부하고
샤워만 하고 간단하게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러 가서 운동한 다음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샤워한 다음에 한 30분 더 자고 그러면 한 8시 됐거든요. 그럼 하루가 진짜 너무나 나이스하고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한 9시 정도에 자고.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어 제가 대학원 초창기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석사 과정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생활을 딱 분석해 보니까 제가 저녁 9시 이후로 중요한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어, 결국 9시 이후에는 쓸데없이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거 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잠자고 일어나도 8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삶의 질이 좋았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꼬여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난 새벽 4시 잘 때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아까 그래도 참 마음이 놓이는 게 이 전 시간에 이종윤 학원님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나 추워 보여가지고 내가 어이 학원님 그렇게 너무 춥지 않아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괜찮으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진영민 학원님 이번 시간에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입술이 파랗게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괜찮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용민 학원님이 이거 빨리 끝내고 5분 안에 잠들어야 되고 우리 각자 저도 사실 지금 집이 아니에요. 이제 몇 시간 달려서 집에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가면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9번째잖아요. 그죠? 2번밖에 안 남았어요. 라이브 강의실도. 네, 2번 하면 또 이번 학기가 끝나니까 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11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